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창업을 생각을 하셨거나 또 창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누구나 자영업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창업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실 창업 컨설팅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창업앤프랜차이즈연구원 최철용 원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히려 공감방송 개국 축하드리고요. 예.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및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감방송에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 특히 또 창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쨌든 한 20년간 창업자를 또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야,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직장을 안전하게 다니면 되지. 왜 자꾸 창업을 하느냐. 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직장 생활 좀 고려하지 않냐. 나한테 맞는 또 대세에 따른 어떠한 종목이나 자기가 품종을 선택해서 창업을 좀 하면 어떨까. 네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 위험성을 굉장히 안고 있단 말이죠. 창업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창업앤프랜차이즈 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창업하는 것을 다 어프로치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창업앤프랜차이즈 연구원. 예, 저희 회사는 어쨌든 창업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다라는 건 뭐 틀림없죠.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뭘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좀 궁금도 하실 겁니다. 저희 회사 슬로건은 소자본 창업에서 프랜차이즈 기업까지 강의하고 컨설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창업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진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갖다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가맹점 창업 스쿨 운영입니다. 최근에 이 창업 시장은 한마디로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지배적이죠. 그러나 이제 창업을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취업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무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시절에 창업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창업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료로 가맹점 창업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맹점 창업 스쿨이라는 것은 결국 다소 성공이 검증된 창업을 이제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가맹점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약 5시간 정도의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기획해서 설립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자본 창업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 즉 로컬에서 지역 상권에서 이 성공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내셔널 브랜드로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이루어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설립에 대해서는 결국 원스톱 컨설팅이 되면서 초기 가맹점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데도 지원을 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인큐베이팅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어떤 컨설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해외로 또 수출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매출을 향상시켜야 될지를 사실 모르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중소기업청 산하의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우리가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공단의 컨설턴트로서 약 한 지금 10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업이라든지 슈퍼라든지 또는 뭐 편의점도 마찬가지겠죠. 또 편의점뿐만 아닌 그 다른 어떤 뭐 피부관리샵이라든지 또는 상권에서 작은 옷가게라든지 참 다양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상공인 컨설팅 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을 특화해서 컨설팅하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또는 이 소상공인이 소자본 창업으로서 성공한 그 다음에 하나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브랜드화시키는 이러한 일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복잡하나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세세히 또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창업을 한다라는 자체가 독립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도 많이 껴안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비용이라든지 또 어떤 분야를 건드려야 되는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두고 가맹점을 할 것인지 또 환경과 본인의 어떠한 재무 상태 또는 세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자기가 건강 상태까지도 해야 이거를 다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혼자서 결정을 하고 하기에는 사실 정보력도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누구한테 멘토적인 역할을 좀 듣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창업자가 이런 창업 계획을 갖기 전에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협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교육도 좀 받고 해야 될 텐데 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뭐 자격 조건, 뭐 요즘 말대로 꿀팁이 있으면 몇 가지 좀 더 이야기해 주시지요. 참 이게 창업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창업의 옛날처럼 뭐 대박 같은 성공은 조금 좀 힘이 들지 않나. 시장 상황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창업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창업 트렌드가 생존 창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권에 시장에 나가서 일단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키워드가 건강이죠. 건강해야 일단은 창업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건강하면서도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창업의 종류들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창업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창업의 종류를 잘 보고 창업의 종류 중에서 내가 어떤 창업을 선택하려는지 이러한 어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창업의 종류에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깊이 있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나 혼자 하는 창업, 그 독립점포 창업이라고 하는데 이 나 혼자 하는 창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누가 지원 세력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잘 모르는 아이템을 깊이도 없는데 나 홀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가맹 본사, 그 아이템에 대해서 숙련도가 있는 나름대로의 그 프로필이 좀 빵빵하게 쌓여 있는 이런 본사를 만나서 가맹점 창업하는 게 그 다음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양자 창업 중에서 정말 잘 되는 창업을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인수하는 창업, 인수 창업 이렇게 한 3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카테고리는 나눠져 있는데 그럼 내가 가맹점 창업을 하든 독립점포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그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하나의 트렌드와 또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트렌드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고 또 그 키워드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웰빙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회를 지배하는 또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어떤 트렌드가 너무나 많은 키워드로서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수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여러분의 그 실패를 예방하고 실패를 예방을 함으로써 종국에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작은 성공이라도 일단 거두면서 이렇게 큰 성공으로 나아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 보면은 창업하기 전에 자기가 충분히 정보를 많이 네. 알아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경제 분석도 하고 네네. 시장 흐름도 하고 얼마 전에 또 다른 매체를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다라고 할 만큼 네네. 어떠한 종목에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네, 네. 너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뭐 퇴직금 플러스에 대출까지 받아서 네. 넣었는데 안 돼가지고 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나쁜 네. 선택을 하시는 분 그런 사례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혼자서 독특할 수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그 빵빵한 그런 그 본사의 지원을 받아서 네. 여러 가지 골목 상권도 따져보고 앞으로의 성장 배경도 다 봐야 될 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뭐 풀빵 장사를 하더라도 네. 목 좋은데 네. 뭐 어디에 유동 인구가 얼마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내려면은 네. 정말 요행을 바라지 않고 쉽지가 않은데 네. 이거를 컨설팅을 받아서 성공할 확률이 네. 물론 혼자서 하는 것보다 높겠지만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성공적인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지난 한 30년 이상의 그 프랜차이즈라는 하나의 가맹점 창업의 데이터 결과를 놓고 보면 혼자서 창업을 했던 독립점포보다는 실패율이 현저히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창업이 더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건강도 체질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창업도 내가 맞는 체질에 맞는 창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창업하는 성향이 맞으면 혼자서 아이템을 연구해서 하는 거고요. 또 내가 좀 도움을 받고 해야 되겠다. 난 너무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창업을 안 해야 되겠죠, 모르면. 네, 그렇지만 가족의 생계나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창업의 스텝 바이 스텝을 가다 보면 또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창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규모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지 여럿이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컨텐츠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우리가 흔한 말로 예부터 야야야 뭐 사업은 동업하는 게 아니야 혼자 해 대부분 이런단 말이죠. 네, 그렇죠. 여럿이 함으로 인해서 네. 부자지간끼리 해도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네, 많이 맞습니다. 안 좋은 꼴을 많이 봤는데 네. 형제끼리도 싸워가지고 네. 등등진 형제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만큼 창업 사업이 쉽지 않은데 네.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이고 여럿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 네. 것 같은데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조언 예,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공동 창업이라고 해서 네. 일단 실패가 많이 양산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서로 지분을 가지고 했던 창업이 상당히 좋지 않은 어떤 결과를 나타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그 창업 방식도 또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좀 변화해 갑니다. 이 방식이 옛날에 공동 창업의 방식이 일종의 후견인 창업 이런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아버지들이 은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취업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자식들은 또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원하는데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나 또 이 창업이 또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어떤 그 과거의 산업사회의 갈등이 지금은 어떻게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의 이 융합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한 형태의 창업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공동 창업이라기보다는 후계는 일둔, 즉 아버지의 그 상당한 큰 어떤 사회적 경험과 또 아들의 그 진취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이 하나의 융합이 돼서 하는 후견인 창업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앞으로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해야 할 시기 이것도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 대사가 있고 유행이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쏠리게 되면은 참 위험할 텐데 어떠한 종목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따라서 시기
때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요즘 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네. 요즘 또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도 고민하는 하고 분들 많죠. 네. 많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어려운 때 창업자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고 또 어떤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창업 시장을 바라보면서 고민도 많이 했겠죠. 타이밍 분명히 중요하죠. 타이밍은 어느 때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창업을 결심했으면 저는 하라고 생각합니다. 결심하지 않았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준비가 되었으면 하라.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지 마라.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준비와 또 어떤 그 도전 정신, 이 창업자적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마인드가 이 어느 정도 창업에 어프로치가 되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지, 남이 시켜서 한다 또는 뭐 주변의 아이템이 야 대박 아이템이다 남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창업하는 것은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 자신이 결심이 있었을 때 바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출발할 때의 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셔야 되죠. 어떤 아이템이 좋았는데 보면은 그 사이클이 라이프 사이클, 즉 생명 주기상의 쇠퇴기다라면 그건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결국 소자본 창업이라는 것은 대중성이 있는 어떤 맥락에서 그 아이템을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부침이 심하다는 거죠. 그 트렌드가 끝났는데 이게 들어간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1년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박람회도 가보셔야 되고요. 네. 오늘부터 보니까 박람회가 지금 코엑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달에는 세택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박람회에 가서 지금 어떤 아이템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상권에 나가서 어떤 아이템들이 손님이 많이 몰리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발품을 파셔야 되고요. 눈품도 파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야 이 대중성이 있는 아이템들의 어떤 흐름을 내가 감지하고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어떤 타이밍을 얻어낼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찾기가 어렵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겠죠. 예. 한마디로 줄이면 정보 습득도 하고 네네. 학습도 하고 공부를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서 잡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길 방법은 없을 그리고 것 이제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 우리 공감 방송에서 네네네. 또 그 프랜차이즈 창업한 프랜차이즈 관련 CEO와 또 성공 사례들을 또 제가 또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거를 자꾸 보면은 성공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일회성 말고 앞으로 꾸준하게 어떠한 토크나 아니면 창업 정보 제공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알 권리도 충족을 시킬 뿐더러 정보 습득도 되고 어떤 학습의 효과를 좀 가지면 어떻겠나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주 1회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 JBS 공감방송에서 우리 최철용 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고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 최철용 원장님께 창업적인 이야기를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떠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돼 있나요? 뭐 그래서 몇 주 코스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뭔데 뭐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무 상태는 어떻고 건강 상태는 어떻고 이런 거를 딱 보고 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맞춤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그 정부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제도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민간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공 전략 세미나가 있고요. 날짜는 뭐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2주 전에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창업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순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공 전략 세미나에서 하지만 가맹점 창업 스쿨은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정확하게 내가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맹점 창업을 했을 때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진단하는 방법은 뭘까 했을 때 제가 5시간 정도로 가맹점 창업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성공 사례자들이 와가지고 수기 형태로 나는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성공 전략 세미나에서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또 다 되는 건 아닐 테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앞선 네. 사람들의 어떠한 성공적인 사례가 네. 뒤따르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발판이 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코너도 다 준비돼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성공 전략 세미나에서는 이제 성공 사례를 이제 발표하시는 가맹점주님들이 와서 네네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것을 벤치마킹, 요즘 이제 하나의 트렌드지만 그 벤치마킹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이제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이제 가맹점 창업 스쿨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한 5시간 정도로 이제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가맹점 창업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실무를 말씀드리면서 성공 비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성공 사례가 다양한 어떤 부분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가맹점 창업은 중요한 게 이게 가맹사업 거래 관련 법률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 법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자금이나 또는 정책적인 지원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시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정말 창업하기 전에 필드에 나가기 전에 네. 충분히 네.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네. 최철용 원장님이 진행하는 코너가 무척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여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2016년 다들 바빠요. 사실 네. 저도 굉장히 오늘 바쁘게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짜놨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바쁘실 것 제가 같아요. 제가 좀 바쁩니다, 사실은. 2016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예, 어쨌든 저희 회사 슬로건이 이제 소자본 창업에서 프랜차이즈까지 또 강의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이제 저희 어떤 그 회사의 가장 큰 비전이죠.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함께 잘 사는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하나 좀 열심히 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래 바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화이팅하는 한 해 제가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랄까, 앞으로 더더욱 선한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창업적인 이야기, 또 멘토로서, 네, 또는 네. 앞서가시는 지식인으로서 많은 귀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우리 최철용 원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창업 멘토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도 가능하십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